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민감하지만 꼭 다뤄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안 한다고 말할 때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말을 한 번만 해도 자녀들은 더 이상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해요. 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68세 이순희 씨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5살 딸이 엄마,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선언한 후로 연애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첫째, 자녀가 결혼을 거부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말들을 정확히 알게 되어서 관계 악화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녀의 비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어가는 현명한 대화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이미 결혼 문제로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넷째, 자녀가 결혼에 대해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하게 만드는 비밀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결혼 가치관을 이해하고 자녀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현명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가족 상담 전문가들도 경고할 정도로 위험한 부모의 반응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좋은 의도에서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말들이기도 해요. 자녀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가 결혼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자녀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상황.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인데 오히려 자녀가 더 결혼을 거부하게 되는 순간들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순희 씨의 35살 딸이 어느 날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자 이순희 씨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입니다. 뭔 소리야? 결혼을 안 한다니?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 늙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거야. 이순희 씨는 딸이 나중에 후회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좋은 의도였죠. 그런데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세요? 이순희 씨는 딸이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더 강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지금은 젊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이 들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결혼 안 하고 늙은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서 그래. 딸이 상처받은 표정을 짓자 이순희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말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현실은 생각 안 하고 이상만 높아가지고. 결혼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우리 때는 다 했어. 그날 이후로 딸은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와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좋은 사람을 만나도 어머니께는 소개조차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거야. 결혼 안 하고. 늙은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서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이런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많은 위험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순희 씨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박영희 씨는 32살 아들이 엄마,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를 이어야지. 너 하나 때문에 조상님들께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아들이 당황해하자 박영희 씨는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다 결혼해서 손자 낳아주는데 너만 이러면 어떡해? 부모 속 썩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날 이후로 아들은 집에 오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나가려고 했어요. 최영자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38살 며느리가 시어머니, 저희는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다섯 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뭐라고?
결혼을 왜 했어?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그럼 우리가 며느리를 들인 이유가 뭐야? 며느리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자 최영자 씨는 계속했습니다. 시집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우리 아들도 불쌍하고 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지. 그 후 며느리는 가족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게 되었어요. 이정자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37살 딸이 엄마, 저는 혼자 사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어요. 6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 생각도 해봐.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애가 결혼도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지. 딸이 변명하려 하자 이정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효도는 안 하고 제 맘대로만 살겠다는 거야? 정미경 씨의 경우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7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내가 결혼 안 하면 나중에 늙어서 누가 돌봐줄 거야? 형제도 없는데.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진짜 혼자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아들이 움츠러들자 정미경 씨는 더욱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자보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야 하나? 부모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날 이후로 아들은 부모님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게 되었어요. 윤순덕 씨도 며느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8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시집 온 여자가 애도 안 낳고 뭐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들이 뭐가 되는 거야? 남자의 자존심도 생각해야지.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자 윤순덕 씨는 계속했어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친척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시집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조말순 씨는 딸에게 이런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9번째로 위험한 말입니다. 너 이러다가 정말 혼자 늙어서 아프면 어떡할 거야? 병원 갈 때도 혼자 가고 수술할 때도 보호자 없고.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렇게 9가지 위험한 말들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자녀의 선택을 완전히 부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말들입니다. 외롭게 죽을 거야, 비참해질 거야, 후회할 거야 라는 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심어주는 거죠. 둘째, 가문이나 체면, 의무를 내세워서 자녀를 압박하는 말들입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 시집 온 여자의 의무, 부모 체면이라는 식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녀를 부족한 존재로 만드는 말들입니다. 다른 집은 다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손자 보는데 라는 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죠. 넷째, 자녀의 현재 행복보다 부모의 기대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깊이 상처 주고 가족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72세 김영자 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자 씨도 처음에는 다른 부모들과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첫째 딸이 엄마,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혼자 살면 외롭다라고 반응했다가 딸과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 둘째 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했어요. 그때 김영자 씨가 한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현명한 반응입니다. 아들아,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구나.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혹시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현명한 반응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어. 결혼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도.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현명한 반응입니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야. 다만 혹시 마음이 바뀔 때가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해서 스트레스였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은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어머니께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연애에서 받은 상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
현재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박정숙 씨의 성공 사례도 들어보세요. 36살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했을 때 박정숙 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며느리야, 아이는 정말 큰 결정이지. 너희 둘이 충분히 이야기해서 정한 거라면 어머니는 존중할게. 아이가 있어야만 행복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세대와 너희 세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이 어떤 건지 어머니도 배우고 싶어.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거야. 결과는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감동해서 시어머니와 더욱 가까워졌고 가족 관계가 훨씬 돈독해졌어요. 최순자 씨도 딸의 비혼 선언에 대해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딸아, 내가 혼자 사는 삶에서 행복을 찾았다니 엄마가 오히려 대견해. 요즘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결혼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이야. 딸이 감동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더욱 당당하게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공적인 반응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첫째, 자녀의 선택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 너희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정한 거라면 내가 행복을 찾았다니라고 선택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둘째, 시대 변화와 세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어머니 세대와 너희 세대는 다르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셋째, 자녀의 현재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충분해.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라고 현재를 긍정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서말순 씨의 경우를 보세요. 서말순 씨도 위와 같은 말을 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왜일까요? 내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 좋은 사람 있으면 꼭 소개해줘. 엄마는 여전히 내 결혼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처음에는 존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진짜 마음을 다 느껴요. 겉으로는 존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결혼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가지 위험한 말들을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말.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거야.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 보여.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잖아. 혼자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지 말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해 주세요. 두 번째 위험한 말. 결혼 안 하고 늙은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서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시대에는 여자든 남자든 혼자서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 오히려 대견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세요. 세 번째 위험한 말.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현실은 생각 안 하고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세대는 우리 세대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엄마도 그런 변화를 이해하고 배우고 싶어. 세대를 일반화하지 말고 개별적인 가치관을 존중해 주세요. 네 번째 위험한 말.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를 이어야지.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질 수 있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전통적 가족관을 강요하지 말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세요. 다섯 번째 위험한 말. 결혼을 왜 했어? 애를 안 낳을 거면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결혼과 출산은 별개의 문제야.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결혼의 목적을 출산으로 한정하지 말고 관계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여섯 번째 위험한 말. 부모 생각도 해봐. 엄마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체면보다 내 행복이 훨씬 중요하니까.
체면과 시선보다 자녀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7번째 위험한 말. 늙어서 누가 돌봐줄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잘 살아갈 거라고 믿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이 서로 도우면 되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자녀의 능력을 신뢰한다고 표현해주세요. 8번째 위험한 말. 시집 온 여자가 애도 안 낳고 뭐 하는 거야?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이 된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이 여부와 상관없이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며느리의 가치를 출산 능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인격체로 존중해주세요. 9번째 위험한 말. 혼자 늙어서 아프면 어떡할 거야?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 미래 일은 그때 가서 함께 해결하면 돼. 가정적인 걱정보다 현재의 긍정적 측면에 집중해주세요. 이제 이미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순희 씨는 1년 후에 용기를 내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엄마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엄마 생각만 강요해서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도 공부하고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 싶어.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다만 제 선택을 믿어주셨으면 해요. 저 나름대로는 행복하거든요. 그날부터 모녀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딸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순희 씨도 딸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도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대를 잇는다고 압박해서 미안했어. 내 인생인데 엄마가 정해줄 일이 아니었구나.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엄마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저만의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회복의 핵심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자녀의 선택에 대한 진정한 존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에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 궁금하거나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윤영순 씨는 이렇게 접근했어요. 딸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혹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줘.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궁금한 거야. 이렇게 궁금함과 걱정을 표현하되 압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조말순 씨도 비슷하게 접근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입장에서는 가끔 내 미래가 걱정되기도 해. 하지만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보니까 안심이 돼. 혹시 엄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핵심은 걱정을 표현하되 자녀의 현재 행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자녀가 비혼을 선택했을 때는 판단보다 이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들어보고 싶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라고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조언이나 반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대 변화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삶의 방식이 다양해졌구나. 내 세대는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 내 선택을 존중해라고 개별성을 인정해 주세요. 네 번째 방법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잖아. 미래 일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돼. 내가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거야 라고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방법은 실수했을 때는 즉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너무 성급했네. 미안해.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정말 죄송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부모의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거야. 결혼 안 하고 늙은 여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래.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을 왜 했어. 부모 체면도 생각해봐. 늙어서 누가 돌봐줄 거야. 시집 온 여자가 애도 안 낳고 혼자 늙어서 아프면 어떡해.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의 공통점은 자녀의 선택을 부정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며 전통적 가치관을 강요하고
체면과 의무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모 말은 이런 것들이에요. 내 결정을 존중해. 내가 행복하면 충분해.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어. 내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 언제든 엄마가 여기 있어. 내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야. 이런 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고 행복의 조건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자녀들은 부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81세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는 네 자녀를 모두 키우셨는데 그중 2명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도 모든 자녀들이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다. 내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로서 성공한 거라고 생각한다. 자식들이 나를 믿고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따뜻하게 받아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할머니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녀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혼자 살면 외롭다는 말 대신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라고 먼저 안아주세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다양해졌어요.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의 선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길을 걷든 행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